대선 후보들은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부터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각 후보 진영이 투표일까지 마지막 주말 어떤 전략과 메시지를 내놓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세 표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 1, 2, 3 캠페인을 전개해서 이 대세 굳히기와 함께 중도층의 투표율 제고에 전력을 다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이 지역적으로는요, 오늘 강원권과 이 충청권을 찾은 뒤에 이 주말에는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을 찾을 방침입니다. 이 후보가 목표하는 이 과반 득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기존 우위 지역을 수성을 하면서 동시에 험지로 꼽히는 영남에서 이 상당한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막판 선거운동 전략은 뒤집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 90시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국을 도는 논스톱 외박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쉼없이 국민 속으로라는 컨셉으로 이 경기 가평과 이천, 여주를 시작으로 수도권 순회에 돌입했는데요. 이 김 후보는 어제 본인과 이재명 후보가 함께 지사를 지낸 경기도 지역 유세에서 이 대역전극을 이루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오늘부터 주말 유세에서도 이를 위한 지지세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이번 주말 하루 차이로 강원도와 또 충북을 잤습니다. 두 곳 모두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는 굳히기, 김 후보는 추격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요, 이 총선 때 효험을 받다던 이른바 무박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벽같이 일하는 유권자를 최대한 많이 만나기 위한 무박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마포구와 동작구, 대학로, 신촌 등을 누비며 젊은 층 표심에 호소할 계획인데요. 이번 주말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에서 승리했던 동탑 모델을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선거전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후보들이 중점을 두는 메시지도 대비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주가와 부동산 등 경제 대통령,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포비아에 대한 경고, 이준석 후보는 세대 교체론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어제 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를 찾아서 민주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는 언제나 주가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부동산 수요 억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급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이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겠다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징벌적 과세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어제 이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상륙했습니다. 투표를 안 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1번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진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할 경우 권력 독점 우려를 부각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이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동탄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후보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여 낮출 필요 있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는 갈 거다. 민주정권이 집권했을 때 언제나 주가가 올랐어요. 맞습니까? 보수정권이 집권했을 때 주가가 맨날 떨어졌어요. 도둑놈이 경찰관을 두들겨 패고 도둑놈이 검사를 두들겨 패고 경찰청을 없애버리고 도둑놈이 판사를 다 그냥 두들겨 패서 탄핵하겠다는 이런 묵지막지한 방탄 괴물 독재 여러분 안 되겠죠? 1번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공짜로 돈도 뭐 25만 원씩 준다는데 요거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집권 세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곡간을 끌어다 매표하는 사람에게 표를 줘서도 안 됩니다. 1번 뽑으면 환란이 올 겁니다. 2번 뽑으면은 내란을 청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뽑으면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앞길로 갈 수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각 후보들 투표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았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외박 유세다, 무박 유세다 이렇게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승부수의 메시지를 저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선거 구도가 깜깜이 전에 1강 1중 1야 구도이기 때문에 각 후보별로 다양한 전략인데요. 일단은 그 1강 후보 자체에서는 약한 곳을 좀 보완하자라는 차원의 일정들이 마지막에 집중이 되는 것이죠. 강남이라든지 충청, 강원 쪽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좀 약한 이 지표로 나타났던 곳이라서 거기를 좀 두텁게 만들자. 김문수 후보 자체도 일단은 충청과 강원을 뒤늦게 가지만 거기에서 지난 국민의힘 대선에서는 나름 득표를 많이 올렸던 곳이라서 거기를 맞불 작전으로 가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가장 큰 목표는 15%, 두 자리를 이번에 조기 대선에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 기반이 되고 있는 청년과 그다음에 동탄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집중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대형 정책 이슈가 없어요. 네네. 그 과거에 4대 강이나 탈원전 이런 것들이 없고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내란 종식이라고 하고 하나는 독재 정권 방지 이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죠. 대형 정책 이슈가 있으면 주로 이제 공중전을 많이 합니다. 캠퍼 대 캠퍼로. 그런데 이것은 이제 프레임 전쟁을 하기 때문에 지상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들이 지금 발로 뛰는 막판에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90시간 논스톱 유세 이거는 상당히 절박감에서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0년에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때도 지고 있었는데 막판에 역전시킨 것이 그때 한 하루 400km를 다니면서 민심 현장으로 이것을 해서 그때 그 대역전극을 일궈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그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